옛날 옛적 프랑스의 짙은 숲속 한가운데에는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쾌재하는 아름다운 호수를 품고 있는 숲으로 다양한 동식물들이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특별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요정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콜린이었습니다. 콜린은 숲의 평화를 지키고 동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친절한 미소를 가진 요정이었으며 사람들이 숲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파란 머리카락은 마치 하늘의 푸른 빛을 닮았고 옷자락에는 은은한 푸른 불빛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 낯선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근처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숲의 신비로운 보물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문에 따르면 이 호수 저 깊은 곳에는 희귀한 보석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콜린은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 숲의 조화를 깨뜨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정의 마법으로 아름다운 안내표지를 남겨 그들이 숲의 길을 헤매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험가들 중 한 명인 로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타고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숲과 자연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 콜린의 안내표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이는 혼자서 밤늦게 호수로 향했고 그곳에서 콜린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콜린은 로이가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에게 자신의 친구인 악어 루카르를 소개했습니다. 루카르는 호수의 깊은 곳에 살며 숲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지혜로운 악어였습니다. 평소에는 무섭게 생겼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이를 도와주는 친절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루카르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숲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점차 주민들은 숲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콜린과 루카르의 평화로운 역할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보물을 탐내지 않았고 숲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리하여 콜린과 루카르의 노력 덕분에 숲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숲을 방문하여 두 친구를 만나곤 했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면 그들은 항상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 숲속의 요정과 악어의 전설은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어기에 아르노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노는 너무도 궁금한 것이 많아 하루하루를 모험으로 가득 채우려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숲속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숲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전설의 마법의 등불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르노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슬쩍 말해두고 등에는 작은 가방을 챙겨넣고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초입은 그늘이 짙고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만큼 커다랬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숲속을 걸으며 아르노는 별의별 생명체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새들과 나비 그리고 알 수 없는 나무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속은 같은 나무들 뿐이었고 모든 것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졸이지 않던 아르노는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잡고 낡은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 오두막 문을 두드리니 친근한 노파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담 드러라 불리는 사람이었고 숲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노의 이야기를 들은 마담 드러는 그를 환대하고 따뜻한 수프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등불의 이야기가 사실이며 등불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놓여져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등불을 찾아낸 자에게는 커다란 용기의 대가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아르노는 이미 모험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담 드러의 안내에 따라 숲의 신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빈장의 연속이었던 여정 끝에 드디어 커다란 호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호수 위에는 대단히 밝은 빛을 내는 등불이 떠 있었습니다. 아르노는 마음속에 소원을 빌며 등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등불이 아르노 앞에 착지하며 그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르노는 주저없이 마을의 풍요와 가족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읽은 등불은 강한 빛과 함께 숲을 눈부신 무지갯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즉시 아르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마을의 입구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작은 등불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연속적으로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아르노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년이 흘러도 아르노는 언제나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모험심을 소중히 간직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등불을 찾아낸 소년의 모험담은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아름다운 프랑스에 작은 마을 노이세빌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갔고 그 마을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정원은 전설에 의하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수백 년 전 마을의 한 마법사가 만든 이 정원은 사시사철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만발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비와 새들이 날아다니며 아름다움을 더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원의 마법 덕분에 늘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원의 생기가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했다. 꽃들은 시들고 나무는 잎을 떨구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아무도 정원이 왜 시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루이라는 소년이 앞으로 나섰다. 루이는 어릴 적부터 정원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던 소년이었다. 그는 정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그곳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을 회의에서 루이는 자신이 정원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선언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그의 눈 속에서 빛나는 결의를 보고 믿고 맡기기로 했다. 루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향했다. 그는 꽃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시든 나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애정을 쏟았다. 매일매일 그의 손길과 정성은 정원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느 날 밤 루이는 정원 중앙의 오래된 분수 옆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오래된 마법사와 만났다. 마법사는 루이에게 정원의 비밀을 밝혔다. 이 정원은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단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랑할 때 정원은 그 힘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야. 꿈에서 깨어난 루이는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루이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작은 모임을 조직해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시작했다. 점차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정원에는 다시금 싱그러운 초록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봄이 찾아와 꽃들이 만개하고 나비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법이 부활했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루이는 결국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마을은 다시금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을 맞이했으며 그 신비로운 정원은 그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미공주라 불리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으며 그 중심에는 마을 한편에 우뚝 서 있는 오래되고 신비로운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시계탑은 마법사 르노에게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탑이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확실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시계탑에 시계바늘이 멈춘 적 없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장미공주는 꿈속에서 할머니와 비슷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장미공주에게 시계탑을 방문해야 한다고 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운명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눈을 뜬 장미공주는 꿈속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시계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계탑에 도착한 장미공주는 입구에서 수수께끼가 적힌 낡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진정한 자만이 시간을 넘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장미공주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느끼던 자신과의 거리감을 떠올리며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장미공주는 시계탑에 감추어진 방마다 마주해야 할 도전과 시련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고 두 번째 방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이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는 시계탑의 영혼을 위한 음악을 연주해야 했고 마지막 챔버에서는 그녀의 마음에 숨어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했습니다. 모든 방을 통과한 후 장미공주는 탑 꼭대기에서 거대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마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결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그녀는 시계의 바늘을 움직였고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로 장미공주를 맞이했습니다. 시계탑의 마법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렸습니다. 장미공주는 자신이 단순히 아름다운 외면뿐만 아니라 강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장미공주라 불리던 아가씨에서 마을을 이끄는 현명한 여왕으로 거듭났고,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이후로도 행복과 조화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미공주와 마법의 시계탑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견과 사랑이 곁들인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